자, 오늘부터는 주로 이제 배열에 대해서 이제 탐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배열. 우리가 C랭귀지 타입 중에 보면은 어떻게 있다 그랬습니까? 기본형이 있고 파생형이 있고, 그 파생형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인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시간에 이제 파생형 중에 또 일종입니다. 파생형 중에 일종. 배열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다 하는 겁니다. 배열에 대한 얘기도 아마 꽤 오랫동안 내가 아마 언급을 해야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동안 이거 한 4시간 분량에 걸쳐서 얘기를 할지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점 미리 단단히 마음 먹고 있기 바랍니다. 자, 배열은 뭐냐? 똑같은 타입의 변수들을 여러 개 모아놓는 변수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변수예요. 배열도 변수인데 이 변수는 뭐냐? 똑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를 모아놨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보통 변수를 뭐에다가 비유를 했었죠? 여러분한테 보통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었죠. 그죠? 그릇이 변수인데 배열은 어떤 그릇이냐? 예를 들자면은 계란판 같은 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계란판 보면 계란판 자체가 그릇이죠. 그죠? 그 판 자체에 뭡니까? 조그만 그릇들이 막 모여있죠. 조그만 그릇들이 이렇게 그 조그만 그릇들 안에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까? 계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냉장고 냉동실에 뭡니까? 그 얼음 얼리는 판 있죠. 그죠? 얼음 얼리는 판 보면은 그 얼음 얼리는 판에 조그만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쫙 부으면 이제 얼음 조그만 조각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변수가 그냥 뭐 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발이라든지 접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계란판이라든지 얼음 만드는 그릇처럼 여러 개의 그릇을 모아놓은 한 개의 그릇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배열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배열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당연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 우리가 앞에서 인티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이품은 내가 설명을 할 때 변수 3개 중에서 제일 큰 변수 찾는 법 이런 거 이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이품문을 이용해서 그 변수 3개 중에서 제일 큰 변수 찾을 때 몇 개 중에서 찾았죠? 3개 중에서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변수를 찾기 때문에 제일 큰 걸 찾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 y, z 혹은 a, b, c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3개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수가 10개가 있는데 정수 10개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는 거예요. 정수 10개 중에서. 그럼 정수 10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 프로그램 짜는데 골치 아프겠죠. 그죠? 심지어 그게 100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더 골치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타입, 똑같은 정수들을 10개 혹은 100개, 1000개, 10,000개를 저장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 좀 약간 좀 성능이 좀 고성능인 그런 변수가 이 배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배열을 왜 우리가 파생형이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파생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포인터인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인티저 x, 더블 y, 캐릭터 z 이래가지고 다 뭡니까? 기본형이죠, 그죠? 얘네들한테 왜 파생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뭔가 응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뭔가 꺽쇠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숫자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타입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파생형의 일종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다가 별표를 붙였을 때는 포인터 타입이다라고 했죠. 파생형의 일종인 포인터 타입. 꺽쇠가로에다 이렇게 수를 넣게 되면 배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대충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뭡니까? 대충 인티저가 10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티저가 10개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더블이라고 하는 실수가 5개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가 4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이거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인티저가 10개가 있으면은 그 인티저 10개 각 방이 있습니다. 방이 10개가 생기는데 그 그릇 10개가 각각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이름이 어떻게 붙느냐?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름이 붙는다 하는 겁니다. 이 배열 10개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들, 인티저를 엘리먼트다라고 합니다. 배열의 엘리먼트다라고 하는데 그 배열의 엘리먼트마다 이름이 붙어 있기를 요 숫자를 이용해서 이름이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이용해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0부터 이름이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0부터 n-1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티저 x10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인티저가 10개가 방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방의 이름은 x1이 아니라 x0다 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0부터 사용하는 것은 이제 주소 계산이랑만 좀 관련돼서 필요한 건데 아주 C랭귀지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엘리먼트의 이름은 x0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개가 있기 때문에 x0서부터 따지면은 맨 마지막 변수의 이름은 x9가 된다 하는 겁니다. x9. 마찬가지로 더블인 경우에는 이제 요거 5개가 있으면 y0서부터 y4까지 있게 되고 캐릭터 4개가 Z0서부터 Z3까지 이렇게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인티저 x 10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인티저 x 10개가 이름이 붙는데 이게 방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의 이름. 인티저 10개 방의 이름이 x0서부터 x1, x2, x3, x4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방에다가 이런 정수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쭉 적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38, 54, x2에는 67 넣어라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메모리상에서 이 정수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사실 이제 운영체제, 벌추얼 머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따닥따닥 안 붙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따닥따닥 붙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인티저가 하나가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연히 x0의 위치가 만번지다. 만번지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x1의 위치는 1004번지. 그 다음에 x2의 위치는 1008번지. 이런 식으로 주소가 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1000번지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1000번지. 그 다음 데이터가 있는 곳은 1004번지. 그래서 배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타입의 변수들이 이렇게 그 기본 엘리먼트의 크기만큼 할당이 돼가지고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블인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실수형 변수인 경우에는 번지수의 배정이 이렇게 안 되겠죠, 그죠? 실수는 더블인 경우에 한 더블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더블의 크기가 8바이트니까 얘 같은 경우에 만번지다라고 치면은 두 번째 더블의 변수는 1008번지, 세 번째는 1016번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배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캐릭터는 한 바이트죠, 그죠? 각각의 캐릭터는 한 바이트니까 맨 첫 번째 있는 캐릭터의 위치가 만번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번지는 1번지, 그 다음에 2번지, 3번지 캐릭터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 변수 x 10개 x 10짜리 그런 인티저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38, 54, 67 이런 숫자를 집어넣는 상황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의 골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변수를 정의를 할 때 인티저 x10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정의를 하고 자,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어차피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8, 54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없이 x0에다가 x1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x0에다가 38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x1에다가 54 요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복사해서 합시다. 1, 2, 3, 4, 5, 6, 7, 8, 9. 자, 주의되는 게 인덱스가 0서부터 9까지 10개다라고 하는 점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67 집어넣고 여기다가 45 여기다가 89 여기다가 12 여기다가 29 여기다가 17 여기다가 82 여기다가 51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요 그림으로 보여준 상태의 데이터가 이 배열에 들어간 상황이랑 똑같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하려면은 이 배열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데이터가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씩 처리하는 행위를 데이터를 트래버스 한다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트래버스. 데이터를 트래버스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데이터가 이제 10개가 있는데 데이터 하나씩 방문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문하는 행위를 할 때 여기 0, 1, 2, 3, 4, 2 인덱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0, 1, 2, 3, 4, 2 숫자를 인덱스라고 했는데 인덱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열을 이용할 때는 인덱스로 사용할 인티저 변수 하나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로 IJK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이 인덱스 변수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아요. 출력을 했습니다.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에 이제 루프 반복문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실행기에서 반복문을 실행할 때는 버릇을 들이기를 여기를 갖다가 1부터 그래서 이거 10번 반복하는 행위를 할 때 1서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렇게 돌려도 이거 반복문이 10번 돕니다. 10번 도는데 이런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버릇을 들이기를 어떻게 버릇을 들이느냐 0서부터 요거는 작은 기호 10보다 작은 거니까 사실 9까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버릇을 들여라. 0부터 시작하는 버릇을 들여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배열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해야 되고 배열을 액세스할 때만 항상 인덱스를 0부터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은 C샵이라고 하는 언어나 나중에 자바라고 하는 객체지향 언어 나중에 여러분들 많은 언어를 배우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언어가 C샵, C++,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 언어를 배울 때도 이 배열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제도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아주 프로그램 할 때 버릇이 돼 있어야 됩니다. 0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printf %t 한 칸 띄고 여기다가 컴마 x i 하고 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숫자 찍고 한 칸 띄고 숫자 찍고 한 칸 찍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0개가 한 줄에 나올 테고 맨 마지막에 줄 바꿈을 하나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그죠? 자, 그래서 컴파일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려면은 우리가 여기 집어넣은 거 38, 54, 67, 45 이런 것들이 이런 변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쓴다 하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소가 어떻게 찍히는가 한번 출력해 볼까요? 주소가 어떻게 찍히는가 한번 해봅시다. 물론 당연히 만번지부터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거는 가상으로 만번지라고 한 거지 실제 메모리상에서는 어디 배치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하라고 하면은 출발점은 모르지만 처음 데이터랑 그 다음 데이터에 있는 것 그런 과정에서의 일 처리는 아까 그린 거랑 똑같이 일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10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10개를 출력하냐면은 여기다가 이런 표시를 했어요. address of xi. 이건 뭐냐면은 xi라고 하는 기억 장소, x0의 주소, x1의 주소, x2의 주소를 출력해라 하는 겁니다. x값을 출력하라는 게 xi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출력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딱 했더니 뭔가 이렇게 이제 주소값이 쫙 출력이 됐어요. 출력이 됐는데 봅시다. 이게 만번지는 아니죠. 맨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값이 어쩌고 저쩌고 3280번지라는 겁니다. 그럼 54가 들어가 있는 기억장소는 3284. 그 다음에는 3288. 왜냐하면 요 각각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저들의 주소들이 이렇게 찍혀 나온다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1차원 배열과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배열 이런 걸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차후에 이제 내가 또 2차원 배열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차원 배열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배열 이름을 갖다가 그냥 명시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정의를 하고 실제 있는 방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제 있는 방은 여기 내가 그림을 그리기를 x0서부터 x9까지라고 하는 방이 있다 그랬지. 내가 x라고 하는 방을 따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안 그렸죠, 그죠? x라고 하는 방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x라고 하는 방은 존재를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상에서 x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intf 이래가지고 %t new line 한 다음에 x를 이렇게 쳐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치고 여기다 x라고 적어보겠어요. 자, 요지가 뭐냐? x라고 하는 방은 없다는 겁니다. x라고 따로 이제 뭐가 존재하는 방은 없어요. x라고 하는 따로 떨어지는 방은 없는데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이렇게 x라고 칠 수 있다는 거죠. x를 출력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x를 출력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x를 출력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여기서 x를 출력해봐라 했을 때 썼을 때 이 x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 배열의 시작 주소로 해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시작 주소. 그러니까 마치 여기 시작 주소 1000이면 1000 아까 뭐 굉장히 긴 숫자가 있었는데 그 번지수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출력된 값이랑 그러니까 여기 주소들 여러 개 출력했었죠. 그죠? 주소들 여러 개 출력한 것들 중에 맨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 C랭 기제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주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하더라도. 자, 컴파일로 실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X를 출력해라 그랬더니 뭐가 출력됐죠? 293280이 출력됐죠. 그죠? 근데 이 293280이 언제 출력이 됐죠? 요 밑에 보면은 X0의 주소를 출력해라 했을 때도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요 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램상에서 X라고 이렇게 배열의 이름을 쓰게 되면 그거는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티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똑같은 상황을 갖다가 더블이랑 캐릭터 어레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초기화는
제일 간단한 방법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1.34, 10.34, 87.23, 90점. 이런 식으로 정렬하면 됩니다. 콤마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콤마를 적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한 칸씩 띄우면서 여기 있는 실수값들이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왔죠. 이거 포매팅 하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 F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5자리에다가 출력을 하되 소수점 이하는 2자리까지만 해라. 그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는 이제 이거보다도 뭘 확인해 보느냐, 인티저 어레이서처럼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겁니다. 주소. 더블 넘버의 기억 장소 배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확인하려면은 %d 이래가지고 주소를 확인해 봐야 되고, 주소를 확인하려면 여기다 어떻게 됩니까? 어드레스 yi를 갖다가 출력해 봐라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우리가 배열의 이름은 뭐랑 똑같다 그랬죠? 어드레스 오브 y0랑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자 하는 거죠. 아마 요거랑 어드레스 오브 y0 출력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주소가 찍혀 나오는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보면은 아까 그 인티저 배열을 출력할 때 이 주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4바이트씩 증가를 했었죠. 그죠? 이제 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8바이트씩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서 요 주소값이랑 똑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6에서 44니까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8 증가한 거죠. 그죠? 44에서 50이니까 또 8, 52에서 60. 이러니까 얘네들은 주소가 배정이 될 때 8바이트들을 기준으로 더블 넘버가 이제 연속해서 할당이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릭터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미리 쳐놨습니다. 자, 캐릭터 어레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어차피 캐릭터 어레이는 작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97, 99, 101, 103 이런 숫자를 한번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배열의 시작 주소 한번 출력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요 Z0서부터 Z3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주소들을 이렇게 찍어봤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주소들 찍혀 나올 때 조금 전에 더블 어레이인 경우에는 각 엘리먼트들의 주소가 8바이트 차이가 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캐릭터인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1바이트씩 차이가 나게 그렇게 주소가 이제 연속되는 주소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작은 정수니까 이렇게 작은 정수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주소랑
맨 첫 번째 Z0의 주소랑 똑같은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8, 69, 70, 71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각각의 바이트가 각각의 캐릭터가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주소가 연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은 정수이기 때문에 97, 99, 101, 103 이렇게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내가 캐릭터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두 가지 사용 목적을 갖는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작은 정수. 근데 그 작은 정수를 저장하는 건 이제 앞으로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캐릭터를 어딘가 뭔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때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냐? 키보드에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97이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소문자 A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때 보통 이런 캐릭터 같은 걸 출력을 할 때는 %D로 출력하는 것보다 %C로 출력을 하면서 문자들을 다룰 때 이제 활용하는 게 훨씬 뭡니까? 응용 목적에 맞는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여러분들 예상을 해보세요. 했더니 자, 보다시피 A, C, E, G라고 나왔다 하는 겁니다. 원래 캐릭터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해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거죠. C, E 이런 식으로 캐릭터 어레이를 쓸 때는 아예 데이터도 이렇게 캐릭터 상수는 싱글 어포스트로피 사이에 이제 키값 하나를 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캐릭터 상수, 문자 상수를 갖다가 명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출력할 때도 이렇게 %C로 읽어가지고 이제 문자 단위로 출력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캐릭터 배열을 이용할 때의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다 하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A, C, E, G 이렇게 지켜 나온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배열에 대한 소개, 아주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 설명이 될 텐데요. 배열과 포인터와의 관계. 우리가 포인터의 사용 목적 중에 하나가 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콜 바이 레퍼런스를 위한 게 이제 포인터의 사용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배열의 인덱스와 혼용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이용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한테 버거울 텐데 문제는 이게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주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 포인터와 배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수업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